제가 늘 강조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강의를 갈 때나 유튜브를 갈 때나 아마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만나보면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건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 300 직장인이 불편함 없이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소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300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계속 월급 300인 분이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만큼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참 이 월급 300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애매한 어떻게 보면 소득일 수 있는데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월급대가 300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자, 300이라는 돈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계좌이체로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 돈이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돈을 현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300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인데 여러분 방에다가 이 10,000원짜리 이렇게 한번 깔아보세요. 오씨, 10,000원짜리 3장. 이거를 쭉쭉쭉쭉 이렇게 깔아놓으면 야, 이게 돈방석이구나. 쭉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자, 근데 30만 원을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가야 돼요. 또 쭉쭉쭉쭉쭉. 이게 또 이제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90만 원. 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와, 이게 90만 원인데 이 90만 원이 한 판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아, 그거 한 판 더 있는 게 이제 90만 원 두 개면 180이잖아요.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270이죠. 여기에 또 30만 원 한 번 더 얹은 거야, 이게.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월급 봉투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을 딱 받으니까 이 현금이 이만큼 된단 말이에요. 10,000원짜리. 옛날엔 10,000원짜리 아니 1,000원짜리일 수도 있겠다. 그 돈을 갖다가 세서 뭐 아이 학비 또 뭐 장볼 비용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요즘은 그냥 숫자로 빡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이게 뭐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사실상 우리가 한 번도 현금을 찾아보지 않으면 실제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노미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00만 달러면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거의 한 4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00만 원을 받아도 사실은 그렇게 큰 돈 같지 않게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300만 원이면요. 치킨을 시킨다 그러면 얼마를 시킬 수 있지, 이거? 치킨으로 얘기하면 한 150마리 시켜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이버머니를 쓰다 보니까 이 돈의 소중함을 못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3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얼마를 저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장인의 의무 저축 금액은 바로 155만 원이다. 158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시중금리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5%까지 적금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3.5%로 매달 155만 원을 저축을 하면 5년 후에 1억을 딱 손에 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직장인의 의무 저축 금액입니다. 그냥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댓글에 뭐 그런 거 다셨던데 저는 300만 원 벌지만 1인 가구가 아닌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제가 월세를 내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는데 그 개인 상황을 제가 다 일일이 상황을 보고 뭐 얼마 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155만 원 하셔라. 그리고 나서 선저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고민을 해야지 상황과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감안한 다음에 우리가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 저축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155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얼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145만 원을 쓸 수 있겠죠. 145만 원 갖고 이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은 돈이지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먼저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5만 원을 먼저 저축을 빡 해놓으면
그 다음에 145만 원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똑같은 돈 145만 원을 쓰더라도 그냥 쓰는 사람과 고민을 한번 하고 쓰는 사람은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똑같은 돈이지만 한번 생각하고 쓰느냐 아니 그냥 쓰느냐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사실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데 내가 뭐 쓰는 거를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것까지 일일이 내가 신경 쓰면서 쓰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쓰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왜 생각의 차이가 큰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그냥 언제 서울역 가냐? 그냥 자차로 끌고 가는 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그래도 KTX가 빠르니까 서울역까지 또는 뭐 광명역까지 뭐 이렇게 용산역까지 가는 게 좀 걸리더라도 KTX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행기가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비행기는 김해공항 내려가지고 또 시내 가다 보면 막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 차냐 KTX냐 비행기냐? 자, 답은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작가님? 뭐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기차요? 기차? KTX? 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때 많이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친구하고 같이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과거에는 기차 안에서 고스톱 막 치고 갔거든요. 요즘 안 되지만 사실 친구하고 고스톱 치면서 가면은 진짜 빨리 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느끼는 체감이 다를까?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와 효용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예는 말이죠. 다른 예도 있습니다. 같은 온도인데 다른 표현이 있다 그랬죠. 기온 9도씨. 요즘 이제 가을이니까 요즘 9도씨라 아침 기온이 9도씨라 그러면 어때요? 와, 9도씨? 그럼 좀 쌀쌀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앵커가 오늘 매우 쌀쌀한 하루가 될 것이다. 아침 기온이 9도씨인데 쌀쌀하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2월 달에 9도씨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오늘 하루는 포근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과값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느끼는 체감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5만 원밖에 못 쓴다? 야, 이거 진짜 힘들어 죽겠구나. 아니야, 145만 원 갖고도 내가 정말 제대로 쓴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결과값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하는 기대와 효용이죠. 자, 기대와 효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효용이 작아지고 기대가 적으면 효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기대를 계속하게 되면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 대단한 배우시죠. 유승범. 이 영화의 그 유명한 대사 여러분 아시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기대를 키우다 보면은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는 걸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을 쓰더라도 계획을 하지 않고 쓰면 내가 200을 썼는지 300을 썼는지 전혀 몰라. 그러나 계획을 잘하면 단 100만 원을 써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귤이 5개가 있습니다. 이 귤, 요즘 귤 안 나오지? 귤 맛있겠다. 자, 귤을 하나 먹었습니다. 얼만큼 만족했느냐? 이걸 10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에서는 이거 만족을 효용이라고 하니까 효용이 100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귤을 먹었어요. 자, 두 번째 귤을 먹으면 얼만큼 만족하냐? 70밖에 만족을 안 합니다. 이상하다. 똑같은 귤인데 왜 70밖에 만족을 안 할까? 그 2개 먹었을 때 효용은 앞에 100과 70 더하면 170이죠? 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귤을 먹으면 이제 50밖에 행복하지가 않아. 어쨌든 3개를 먹었으니까 앞에 170 더하기 50 더하면 220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총 효용은 늘어납니다. 1개를 소비할 때보다 2개, 2개를 소비할 때보다 3개가 총 효용은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번째 귤을 먹으니까 이제는 30밖에 행복하지가 않아. 총 효용은 늘어나죠. 마지막 5번째 귤을 먹으면 20밖에 행복하지가 않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개를 먹었을 때보다
두 개를 먹었을 때보다는 3개.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전체 효용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1개를 추가적으로 먹을 때 늘어나는 효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게 바로 소비할수록 총 효용은 계속 늘어나지만 내가 한 번 소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행복감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비를 하는데 왜 행복감이 줄어들죠? 소비를 하면 할수록 지금 행복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꾸 똑같은 소비와 반복되는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와 많은 예산에 계획 없이 쓰는 소비는 대부분 이 귤을 소비한 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4번, 5번 같은 소비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월급 소비를 200만 원, 300만 원 하더라도 계획 없이 예산 없이 쓰게 되면 매번 소비가 다 4번, 5번 같은 소비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썼는데도 효용이 떨어지는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소비 양이 늘어날수록 총 효용은 늘어나지만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1번부터 5번 귤이 있었는데 1번 귤과 같은 소비가 많아지면은 나는 돈을 조금 쓰더라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지. 근데 자꾸 4번, 5번 같은 소비를 하면 똑같은 돈을 쓰고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귤이 다시 나왔는데요. 자, 이 귤을 이렇게 한번 소비를 해볼까요? 항상 같은 효용으로 만들 수 없을까? 자, 첫 번째, 귤과 귤의 소비의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인터벌을. 자, 그렇게 되면 귤을 하나 먹으면 100이죠. 두 번째 귤도 또 100입니다. 세 번째 귤도, 네 번째 귤도, 다섯 번째 귤도 100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자, 이것은 여기에 화살표 표시가 있을 텐데 이 화살표 표시가 뭡니까? 첫 번째 귤을 소비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또 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귤 그 자리에서 먹고 그 다음 귤을 먹고 그 다음 귤을 또 먹으면 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최근에 했던 소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는 이 화살표, 이 인터벌이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예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강의를 갈 때나 유튜브를 갈 때나 아마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만나보면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건데 예산을 제발 좀 잡아서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비를 마치 1번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예산입니다. 자, 똑같은 귤을 5번을 먹더라도 1번 귤과 같은 소비의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라는 거죠. 최대 효용이라는 것은 결국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맛있는 치킨은 바로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죠. 그리고 가장 즐거운 여행은 오랜만에 떠난 여행입니다. 그 결국은 뭐냐?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는 것은 치킨 예산에서 먹는 치킨입니다. 와, 그러니까 치킨 예산이 다 있네. 그 다음에 가장 즐거운 여행은 결국 여행 예산에서 가는 여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디입니까? 혹시 주말 아닙니까? 금토일. 금토일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보다는 조금 덜 행복한 날이 월화수목이죠. 월화수목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금토일이 즐거운 이유는 뭐야? 월화수목이 있어서 그래요. 월화수목부터 계속 놀아버리면 월화수목인지 금토일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말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상사와 여러분들의 회사다.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 상사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요일은 바로 주말이 되려면 평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군대에서 먹던 라면 맛을 못 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군대에서 먹던 라면 야 진짜 맛있죠. 근데 이게 왜 사회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이 재현이 안 될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뺑뺑이를 안 돌고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고 먹어야 맛있는데 뺑뺑이를 안 돌고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고생을 하면 기대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맛이 중요해? 지금 빨리 배를 채워야 되잖아. 기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효용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돈 145만 원. 왜 145만 원이죠? 300만 원인 155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며.
저축하고 나면 145만 원밖에 없잖아. 이 145만 원 진짜 쓸 게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쓸 게 없는 돈이지만 내가 이거를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사용한다면 매번 기대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번 1번 귤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결론 들어갑니다. 결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매월 반복되는 소비 항목 있잖아요. 여러분 매월 반복되는 소비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다음 달에도 쓰고 그 다음 달에도 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가계부 앱을 말씀드렸는데 이 가계부 앱 아마 내가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지금 샘플로 예를 들어왔는데요. 자, 이 가계부 앱이 얼마나 좋냐면 여기 보시면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가 아니라 바로 필요에 반응하는 소비로 바꿔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싸서 그냥 기분 내켜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내켜서 그냥 싸서 뭐 좋아 보여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는 소비를 만들어준다. 자, 치킨 예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치킨 예산. 자, 치킨 예산. 여러분 치킨 예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내가 치킨을 얼마나 먹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치킨을 일주일에 한 2번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8번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8번 먹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치킨을 6번 먹는 예산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하세요. 자, 여기는 없는데 이 가계부 앱을 보면요. 치킨 예산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치킨 예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벅 예산도 있어요. 스벅 예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동안 13만 원 정도를 스벅을 충전하고 쓴다 그랬는데 이제 도저히 13만 원으로 안 돼가지고 이제 올렸거든요. 15만 원으로. 15만 원. 15만 원 올렸는데 15만 원 그럼 이거 멘토님은 왜 이렇게 스벅을 자주 많이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먹는 건 한 3분의 1도 안 되고 대부분 그냥 뭐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자, 스벅 예산. 그 다음에 배민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배민 예산. 배민 예산이 뭔지 아시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쓰는 예산. 그 다음에 패션 예산. 패션 예산. 뭔가 그 옷 같은 거를 사거나 할 때 뭐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올영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영 예산. 올영 예산은 올리브영 가서 뭐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매달 똑같이 반복되는 소비 항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구체적인 소비 예산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딱 사용하는 순간 그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딱 오면 그 문자에 AI가 그 업체명을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식비에서 빼야 되겠구나. 얘는 뭐 문화생활비에서 빼야 되겠구나. 이걸 얘가 인식을 합니다. 물론 오류가 날 때가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아니면 뭐 본인이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킨 예산이 내가 예를 들면 요즘 치킨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면 치킨 예산이 뭐 한 15만 원이다. 그럼 치킨 예산 안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시키겠습니까? 예산을 한번 보고 이번 달이 얼마 남았지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이걸 지금 시켜 먹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안 먹는 게 나은지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시켜 먹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항상 그 소비가 마치 1번 귤과 같은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예산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비는 분명히 작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큰 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 자, 우리가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월급 300, 작은 월급 안에서 155만 원이라고 하는 1억 만들기 저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00만 직장인의 의무 저축 금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155만 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155만 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지 소비 예산을 만들고 그 소비 예산대로 지출을 해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